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식민지 시기라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야 역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현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느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식민지를 생각하면 선입견이 생기기 쉽죠. 수탈당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역사책에서.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수탈을 했다. 수탈을 했으면 수탈한 사람과 수탈당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동학난에서 동학난이 일어나죠. 수탈한 사람과 수탈을 당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수탈당하고 관리들이 수탈했죠. 조병갑을 비롯한. 그걸 찾지를 못하면 이제 말이 어려워지는 거죠. 일단 뭐 당시 이제 조선인들 대부분은 소작농이었다는 거예요. 조선 정부 때는 조선 정부는 어떻게 했나요?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걷고 불러다가 일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식민지 시기는 어떻게 바뀌나요? 소작농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죠. 막 함부로 일시키고 그러지도 않죠. 근데 조선인들 대부분은 인구의 대부분은 소작농이었잖아요. 소작농 입장에서는 수탈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안 당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소작료를 받았으니까 수탈했다. 그거는 이제 좀 정부와는 무관한 이야기죠. 조선시대부터 있어 왔고, 정부가 수탈했냐, 안 했냐.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요? 민간인과 민간인의 거래 관계라는 거예요. 강제로 소작을 시키지 않는 이상. 조선시대부터 있어 왔던 거고. 근데 이제 일본 정부하고는 무관한 거죠. 일본 정부 때문에 소작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서민들 중에는 소작농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요. 근로자도 있을 수 있는데, 조선인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 정부 때는 어땠나요?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했고,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을 엄청나게 수탈했잖아요. 그게 완전히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래요. 토지조사 사업 가지고 수탈을 얘기하는데, 토지조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세금을 개인별로 부과하기 위함이죠. 대한제국 때부터 이제 실시됐던 거죠.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하다가 중단이 된 건데, 중단된 이유도 한번 살펴볼 이유는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사유지가 60%가 인정이 되죠. 사유지가 60%가 인정이 되죠. 40%는 공유지가 되고, 그거는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본 메이지 유신을 봐도 그렇고, 물론 뭐 억울한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니죠. 어느 시대나 어느 정부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제 사유주 60% 사유주가 인정됐다는 거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 보면 또 이제 어떤가요? 한국도 어느 정도 많이 발전했고 일본도 많이 발전한 나라죠. 지금 공유주가 어떤가요? 일본은 31.5%, 한국은 32%죠. 발전하니까 또 이제 공유주가 또 비슷한 비중으로 줄어들더라. 발전 과정이 비슷하고 발전 시기도 큰 차이가 안 나서 그렇죠. 식민지 시기에는 발전 격차가 그 시작한 시기가 조선보다 한 20, 30년 빨랐지만 지금 와서 보면 발전한 시기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지 민족도 이제 비슷한 거죠. 비중도 비슷한 거죠. 거기에서는 뭐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없더라. 근데 차별은 있었다는 거예요. 동양 척식회사가 토지를 판매하죠. 차별을 하나 발견하긴 했죠. 정책 금리로 일본인들에게 토지를 제공했다. 저리로. 차별 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은 있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과거에 비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살기 좋아졌죠. 세금 자체를 다 면제시켜줬잖아요. 조선정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조선정부는 세금 엄청나게 부과했는데 세금을 다 면제시켜버렸다. 굉장히 거의 혁명적인 거죠. 그래요.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확인해보면 금방 들키는데.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법인 세율이 굉장히 낮더라. 1에서 3%. 그거는 왜 그런가요? 일본의 법인 세율은 3에서 5%인데 당시에 한국은 1에서 3%다. 조선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1914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잘못된 거예요. 한국의 발전을 막으려 했다. 그럼 법인 수요를 일본보다 높게 만들어서 사업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장려를 했는데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졌는가? 그러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무역도 살펴봐야 되고, 조선인들 대부분은 소작농이나 근로자였다. 저번에 했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상 조선과 일본은 무역을 하게 되고 조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투자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어떤 종류의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뭐 좀 약간 다른 부분인데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1910년에는 쌀, 콩, 소가죽 주로 농축산물이죠. 그리고 수입은 뭘 하나요? 일본으로부터 면직물, 기계류, 공산품을 수입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이익을 얻는 거죠. 무역은 한국 의사청에서는 쌀 수출한 거를 쌀 수탈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수출과 수입은 서로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수출하는 거지. 당연하잖아요. 필요한 걸 수입하는 거지. 서로가 이익이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근데 무엇을 수출했냐 보자는 거예요. 20년 내도 쌀이 압도적으로 많죠. 뭐 화학, 위로, 기계로 이런 걸 수입하고 공업 제품이죠. 30년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밖에 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광물이 보이고 금속이 보인다. 금속은 공업 제품이죠. 철 같은 거. 전력도 보이더라.
방직물도 보이더라. 다 공업 제품이잖아요. 뭔가요? 아, 공업이 발전했구나. 또 수입도 하죠. 주로 이제 중화공업 제품, 기계류, 선철 이런 거. 40년대는 어떻게 되나요? 뭐 마찬가지 큰 차이 없죠. 군사적 물자가 보이고 뭐 이런 건데 전쟁을 수행하니까 그런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는 쌀 수출이 많은데 현시대 한국인들은 수출을 한 것을 가지고 수탈했다고 말한다. 여사 측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돈 받고 파는 것이 수탈일 수 있는가? 수출이 수탈이면 최근 한국은 900조 원 정도 수출하는데 매년 900조 원씩 수탈당하는 것이 된다. 수출을 수탈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사 측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수출한 사람이 손해보고 팔았냐는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수출하지.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쌀을 강제로 헐값에 구매하여 일본에 비싸게 팔았으니 수탈이라고 말한다. 시세가 다른 걸 보고 얘기하겠죠. 조선의 쌀값과 일본의 쌀값. 물론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를 증명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쌀을 수출한 이들은 조선인 지주 아니면 일본인 지주이다. 누가 수출했냐는 거예요.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팔면 수출하는 사람이 손해가 나죠. 그럼 결국 조선인 지주나 일본인 지주가 수탈당했다는 말이잖아요. 일본인 지주가 조선인 지주보다 더 많은 쌀을 수출했다. 근데 누가 더 많은 쌀을 수출했냐? 일본인 지주가 더 많은 쌀을 수출했더라. 확인이 됐죠.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수탈한 게 되나요? 일본 정부가 일본인 지주를 수탈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게 성립이 되는 견해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총독부가 일본인 지주를 수탈한 것이 된다. 일본인 지주는 전체 농경지의 40에서 50%를 소유했으니 이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조선인들의 토지를 60%를 인정했죠. 근데 일본인 지주가 40에서 50%로 증가한 이유도 한번 봐야 된다. 일본인 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조선 총독부 소유로 귀속된 광대한 미개간지와 황무지가 농경지로 개발된 뒤 일본에게 판매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쌀을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간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또 다시 일본인들에게 판매되면서 일본인들 농경지 면적이 크게 증가했고 그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쌀 생산하겠죠. 그 대부분 수출했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대부분 상당량을 수출했는데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일본인 지주를 수탈한 것이다. 그런 말밖에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조선인 지주나 일본인 지주가 보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일본에 수출한 것이지 수탈당한 당에 수출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로 식민지 시기 일본의 쌀값은 조선의 쌀값보다 통상 1.5에서 2배 비쌌다. 아, 이거 조작이 아닌가 정부가. 그래서 수탈한 게 아니냐. 일본인 지주를 주로 수탈한 게 되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일본인이. 왜 나를 수탈하냐 이러지 정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똑같은 작업 수단이나 똑같은 수준의 기술을 지닌 이들이 생산에 참여하더라도 생산물의 가격은 크게 다를 수 있다. 현시대 국가를 봐라. 국가별로 임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현시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쌀 가격이 1.5에서 2배 비쌌다는 말은 결국 일본인 평균 임금이 조선인 평균 임금보다 1.5에서 2배 비쌌다는 말로서 경제적 상식이다. 딱 보면 알아야 된다는 거. 이 정도면 왜 가격이 차이가 났을까? 일본이 비싸다는 거예요. 쌀값이 임금 때문에. 일본인이 한국에
한국에서 농경지에 투자해서 쌀 생산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일본인 민간인도 본국에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조선까지 오겠어요?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넘어오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1930년 이후에는 금속이나 방직물과 같은 공업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확인했죠. 30년 금속 방직물이 발견되죠. 이는 일본 정부가 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일본 정부나 일본 민간인이 투자를 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공장이 세워졌다는 거죠. 법인 수요를 일본보다 낮게 책정했으면 이를 증명하는데 실제로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도 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가 활발했다는 거예요. 법인세까지 낮춰주면서 투자하라 했잖아요. 일본 정부가. 상공업을 육성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투자도 이루어지고 1918년 미쓰비시 제철은 황해도 경미포에 조선 최초로 근대식 제철소를 건설했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은 제철소를 만들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1930년대 이온제철은 환경북도 송진에 건설된 제철소는 당시 동아시아 최대 규모였다. 투자해서 설립된 그래요. 사실이라는 거야. 아시아에서 제일 큰 제철소도 건설했다는 거예요. 투자해서. 근데 그게 북한이죠. 포항제철을 만들 때 한국에서는 제철소를 만들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기술을 그래요. 일본으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죠. 1944년 완공된 수풍발전소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였는데 조선 총독부가 중심이 되어 투자했다. 그 투자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투자는 어떤 효과를 내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조선인들에게 이로운 거냐, 이롭지 않냐? 이롭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생겼잖아요. 조선인들에게. 공장 미숙연금 현금 임금 10원에서 20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AI를 치면 굉장히 이제 나쁘게 얘기하죠. 극심한 저임금으로 최저생계 유지조차 어렵다. 10원에서 20원이지만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 시대로 가봤냐는 거예요. 뭐 지금 시대하고 비교하면 많이 열악하겠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10원에서 20원인데 당시 조선인들 대부분은 소작농이었죠. 소작농이 받는 월평균을 추정해보면 5원에서 10원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소작농보다 임금이 낮나요? 높다는 거예요. 그럼 조선인 입장에서 양질의 일자리인가요? 저질의 일자리인가요?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예요. 공장 숙련공은 30원에서 50원이라는 거예요. 자작농의 임금이 20원에서 30원이라는 거예요. 당시 자작농은 자기 토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조선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해당됐죠. 부유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유층보다 숙련공의 임금이 많게는 한 2배 가까이 높죠. 50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부유층의 임금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인가요, 아닌가요?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예요. 미숙련국이 임금이 낮은 건 당연하죠. 근데 소작농보다 높고, 그래요. 세월이 흐르면 숙련국이 되면
당시 조선인들에서는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봐야 되는 거예요. 50원까지 받으면.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으나 같은 직종의 일본인 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든 토를 단다 했잖아요. AI는 자파 인사잖아요. 근데 이건 당연하죠. 삼성이나 현대차가 인도나 베트남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 베트남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과 한국인에게 주는 임금이 같냐는 거예요. 다르지. 똑같은 이치인 거지. 이래서 수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책 때문에 실패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똑같이 줘야지. 그러면 이제 식민지 정책이 아닌 거죠. 아니면 다르게 주려고 하면 속국 정책을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미숙련공의 임금은 대부분의 조선인이 소상농보다 2배 정도 임금이 높다. 미숙련공의 임금도 대부분의 조선인보다 높잖아요. 또한 숙련공이 되면 임금이 자장농보다 2배 정도 커짐을 할 수 있다. 즉 일본인의 투자는 조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투자를 했는데 이롭냐 안 이롭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죠. 이롭잖아요. 그러면 이로웠다. 수탈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그렇게 되는 거고, 무역 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상공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확인이 되죠. 다 했죠. 이러한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조선인에게 이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탈을 하고자 하면 조선인 대부분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투자하더라도 최대한 낮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말했잖아요. 수탈을 얘기하려면 수탈 당한 이와 수탈한 이가 있어야 되죠. 그 일본 정부가 누구를 수탈했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들을 수탈했냐는 거예요. 근로자들 수탈했냐는 거예요. 다 세금 면제시켜줬는데. 수탈 당한 사람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탈한 사람과.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더라. 그 투자하면서 또 양질의 일자리까지 제공했더라.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는 식민지 정책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 이상하다. 식민지 정책하면 수탈을 해야 되는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발전을 방해하고, 한국 역사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식민지 정책이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식민지 정책치고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세금을 면제시켜버리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 하더라도 조선인들은 큰 불만이 없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조선 정부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잖아요. 소장농들에게. 동학난도 일어나고 세금을 조금만 깎아줘도 되는데 세금을 아예 면제시켰잖아요. 이게 식민지 정책이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처럼 투자까지 적극적으로 하면서 조선을 발전시키고 조선인에게 큰 이로움을 주고자 하면 식민지 정책보다는 속국 정책이나 연방국 정책을 썼어야 한다.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할 정도면 속국 정책을 식민지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즉 일본이 조선에 대한 정책을 잘못 썼다. 완전히 한국과라도 만들 생각도 없으면서 이런 식의 투자는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하면 다 뺏기는 건 아닌가. 실제로 다 뺏겼죠.
1945년 한국이 독립하면서 일본은 투자한 것들을 실제로 다 뺏겼다. 실제로 다 뺏겼다는 거예요. 속국 정책이나 연방국 정책을 썼으면 조선이 친일 국가가 되어 투자한 것들을 다 뺏기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설사 그래요. 독립이 되더라도 속국은 뭐 독립국이니까 그냥 투자하면서 발전시켜줬어요. 이런 정책을 쓰면서 또 세금도 걷지 않았어요. 독립을 유지시켜줬어요. 그러면 조선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나라들 찾아볼 수 있죠. 뭐 홍콩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뭐 비슷했는데 그건 좀 식민지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발전하니까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굳이 식민지를 안 만들고 발전시켜주면 고맙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했는데 다 뺏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식민지 정책 때문에 다 뺏긴 거죠. 뺏겼다 생각하니까, 당했다 생각하니까. 만일 당시 일본의 소국 정책과 연방국 정책을 병행해서 썼으면 조선과 만주일 때는 일본 영토가 되어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대국이 되었을 것이며, 그렇죠. 현 시대 넘버 원투를 다투는 초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식민지 정책이 일본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망친 것이다. 아니다. 연방국 정책을 써도 조선인들은 독립을 원했을 것이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중근이 주장한 게 뭔가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조선만의 독자적 독립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죠. 안중근은 어떤 사람인가요?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군대를 합치자, 통화를 합치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뭔가요? 연방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대가 하나고 통화가 하나인 국가가 연방국이지 뭐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안중근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 조선의 국력이 너무 약해서 안중근도 어떻게 생각했나요? 조선의 힘으로는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힘으로 독립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연방국을 하면서 우리 종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연방국을 주장한 거죠. 자기는 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 시대의 지적 역량으로서 뭐 군대를 뭐 하나로 만들고 뭐 통화를 하나로 만들자, 그게 연방국 하자는 말이지 무슨 말인가요? 그래요.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견해로 갈렸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의 조선으로의 자본이전과 조선에서의 일본으로의 자본이전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총독부가 뭐 세금을 걷어서 일본 정부에 줬을까? 아니면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에 투자를 했을까? 아니면 또 조선인 민간인들이 일본에 투자했을까? 일본인 민간이 조선에 투자했을까? 그걸 또 알아야지 수탈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조선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양척지회사를 만들 때 50%의 자금을 일본 정부가 투자했다. 이건 다 알려진 거죠. 또 앞에서 봤지만 수풍발전소 누가 투자했나요? 총독부가 투자했죠. 1929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본점을 둔 공업회사의 조선 지점만 해도 총 불입자본금이 1억 6천만 원에 달했다. 기업들이 투자한 거 지점 금액만 살펴보니까 얼마였냐? 한 4조가량 투자했더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선 정부나 조선인이 일본에 투자했다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죠. 또 앞에서 뭐라는 거예요? 제철소도 건설하죠. 예를 들어서 청진에 건설된 제철소는 아시아 최대 제철소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환경부도 청진에 동아시아 최대 규모 제철소를 니온 제철소가 건설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숙부 발전소도 동아시아 최대 규모였고 그 상공업을 발전시키려 한 거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인데 지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보수도 괜찮았고. 하지만 조선 정부나 조선인이 일본인에 투자했다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 보이더라. 조선 정부나 조선인이 뭐 제법 일본에 투자했다는 거는 나간 건 미미하고 들어온 건 엄청나다. 해방 때 들어온 것을 다 몽땅 몰수했으니 누가 수탈했고 누가 수탈당했는가? 그래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조선 정부나 조선인은 일본에 투자한 게 거의 없는데 일본 정부나 일본인은 막대하게 투자하잖아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철소도 건설하고 최대 규모의 발전소도 건설하고 해방 뒤에 다 누구 거잖아요. 그럼 남한에는 별로 이렇게 많이 투자가 안 됐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런 내막을 알고서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